36페이지입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죠. 그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처분 얘기 시작했고요. 그죠? 세 번째로 이제 행정처분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중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격 취소는 뭐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일 센 거죠. 그죠? 항상 제일 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을 했다. 그죠? 뭐 원래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겠죠. 또 중개법에서 제일 싫어하는 무등록과 자격증 대여. 그죠? 두 개를 싫어하는데 자격증 대여한 놈 뺏어야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자격정지를 받았는데, 그죠? 자격정지,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를 받았어요. 잘못을 했겠죠.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을 해서 자격정지를 했는데 또 중개 업무를 한 거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괘씸죄 추가죠. 중지 중에 하면.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뭐 할 때? 징역형 선고 받았을 때. 그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격증을 날리는 거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3년간? 못할 뿐이죠. 자격증은 살아있죠. 그럼 3년 동안 어떻게? 자숙의 기간을 가지고 다시 오픈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2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격 취소에 대한 걸로 틀린 거. 1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죠? 자기의 성명을 사용했다는 얘기인가? 뭔가요? 자격증 빌려줬다는 얘기죠. 맞죠?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조원이 된 경우. 이게 뭐예요? 자격정지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죠. 중개 업무라고 하는 게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도. 그죠? 중개 업무, 중개 보조원. 그죠? 공인중개사 등이 된 경우가 되겠죠?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처분은 누가 해야 될까요? 준놈이 해야 되겠죠? 그죠? 자격증 누가 줘요? 시도지사. 자격 취소를 처분을 받으면 자격증 언제 반납해야 돼요? 7일 이내에 자격증 반납하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죠?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맞아요? 청문하고 시도지사 다 맞았죠? 앞에 말은 다 맞았어요. 맞죠? 시도지사 맞았고 청문도 맞죠? 청문은 언제 하는 거니까? 취소할 때 하는 거니까. 맞죠? 근데 실시할 수 있다 돼 있죠. 화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통으로 그냥 쭉 예문을 읽어보면 어때요? 틀린 게 또 없어. 다 맞는 얘기야. 이렇게 되죠. 맞죠? 3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맞나요?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솔직히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죠? 두 개가 그래도 명확하게 좀 구분이 돼 있고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그나마 좀 낫죠. 등록 취소 사유나 이런 거는 좀 나. 그죠? 근데 다른 데서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좀 그렇죠. 두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둘 이상 똑같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맞나요? 자격 취소면 센 건데, 그죠? 자격 취소면 센 건데, 계약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니까 뭐가 돼요? 이중계약서잖아요. 그죠? 이중계약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이런 거 쓴 거잖아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는 모두 없었어요. 벌금도 없었죠? 그죠? 보통 1년에 1천만 원짜리 왠지 맞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는 그것도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랬나 그랬어요? 행정 형벌 같은 경우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내리는 거라 그랬나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그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 근데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나요? 어느 정도 보면 당사자 간의 문제라는 얘기를 좀 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썼을 때는 자격 정지 사유가 되고 행정 형벌은 없다 그랬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소재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맞나요? 아니죠. 아니죠. 거꾸로죠. 거꾸로 어떻게 돼야 돼요? 준 놈이 취소하고, 그죠? 준 놈이 취소하고 취소했다는 거 통보하겠죠. 근데요, 정확한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걸린 건 어디서 걸렸겠어요? 그 동네에서 걸렸겠죠. 그죠? 그 동네에서 걸리면 등록관청이 걸을 거 아니에요. 잡을 거 아니에요. 지도 건덕을 하니까. 그럼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해준 시도지사에게 주겠죠. 맞죠? 그래서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시도지사가 취소 처분을 하겠죠? 취소 처분을 하고 그쪽으로 다시 보내주겠죠. 소재지가 있는. 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등록증을 양도하면 취소하나요? 등록을 양도할 경우에는 등록증을 취소해야 되죠. 그죠? 자격을 빌려줬을 땐 자격을 취소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등록증 대여와 자격증 대여는 좀 헷갈리죠? 예? 등록증을 양도했다. 자격증을 양도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죠? 등록증이 3년만 지나면 되지만 자격증은 어때요? 다시 따야 되잖아요. 다시 따는 것도 어때요?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또 시험도 못 보죠. 맞죠?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그죠?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자격증 대여하고 등록증 대여는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낫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려고 그러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빌려서 소속공인중개사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죠? 이론상으로 본다면 그런 식의 이해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은 어떨까요? 등록증 양도증으로 보겠죠. 왜? 등록 자체를 누가? 공인중개사가 하고 나서 빌리잖아요. 그죠? 공인중개사가 직접 다 빌려놓고, 다 차려놓고, 그리고 나서 빌리게 되는 거니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로 될 겁니다. 넘기실게요. 넘기셔서 5번 볼까요? 다음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거. 그죠? 아닌 거니까 맞는 건 보시면 되겠죠? 양도, 대여, 자격정지, 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조금 깔끔하죠. 근데 시험에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그죠? 말을 좀 길게 풀려 6번처럼 나올 겁니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죠? 항상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옳은 거, 틀린 거를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셔요. 왜? 예문 보다가 갑자기 이게 뭐가 이렇게 쏙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다시 보시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시험 문제 풀다가? 맞죠? 근데 시험 문제를 또 처음부터 다 이렇게 읽어보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끝에만 보시면 돼요. 내용이 어차피 예문에 있는 내용이 문제예요. 그죠? 근데 골라내는 걸 옳은 걸 골라내냐 틀린 걸,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거에 동그라미 쳐놓으면 다시 문제 봐도 옳은 거 그래 읽어보면 되죠.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의 쌍방을 대리한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쌍방 대리는 어디 나오죠? 33조 금지행위 나오는 거죠? 그죠? 금지행위 어떻게 쌍방 대리면 어떻게 돼요? 등록 취소 사유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게다가 쌍방 대리는 어떻게 돼요? 커요, 작아요? 크죠? 그죠? 3년에 3천만 원. 3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10일이죠.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 100만 원. 자격증 취소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죠?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예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취소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2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그리고 계속 나오네요. 똑같은 문제가. 그죠? 보시면 되겠고요. 넘기시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 등에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은 뭐가 있죠? 자격 정지, 자격 취소 두 개뿐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 사유만 골라내면 되겠네요. 맞죠? 가끔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닌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격정지 사유도 아닌 것들. 그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헷갈릴 수 있는 게. 소속 공인중개사가 헷갈릴 수 있는 거. 처분을 안 받는데 받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게 딱 하나예요. 의무가 아닌 거 찾으면 되겠죠.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작성의 의무. 그죠? 배부의 의무. 이딴 거는 없어요. 맞죠? 이거 왠지 느낌은 자격정지잖아요. 그죠? 이제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둘 중에 하나니까 취소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자격정지겠지 뭐. 맞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고. 그죠? 근데 거기서 그 시리즈 중에서 헷갈리는 게 뭐였어요? 확인 설명 제대로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과태료였고. 그죠? 여기에서는 작성의 의무, 배부의 의무는 누가 없어요.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는 없잖아요. 그죠? 그 문제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겠어요. 그죠? 맞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왔냐면 자격 취소 사유가 나와버렸죠. 그죠? 자격정지 기간 중에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뭐 2개 이상도 필요 없죠. 그죠? 자격정지 기간에 중개 업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맞죠? 근데 여기서 자격정지 기간이다라고 하면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라는 건 소속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 이상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맞죠? 다른 데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왜냐면 내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여기 있는 데서 나오면 그죠? 나왔다. 다른 데 들어갔다.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2 이상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자격정지는 유효하죠. 내 자격에 대해서 거는 거니까. 그 다음에 10번 보실까요? 다음 중 시행규칙 별표 1의 자격정지 기준이 다른 것은 야, 이거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거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맞나요? 이 문제 나오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만약에 나온다 치면. 이게 나오면은 시험 문제, 이거는 이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욕먹을 문제거든요. 그죠? 자격정지 기간을 외우라 그러면 말이 돼요. 그죠? 3월 6월을 외우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찍으셔야죠, 뭐. 제일 센 거, 약한 거, 그거를 따지셔야 돼. 그죠? 그러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등록 안 했다,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았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중개인과 직거래했다. 그죠? 그죠? 딱 봐도 직거래가 제일 세잖아. 금지행위고. 그죠? 근데 이런 문제는 잘 찍으세요, 그냥. 방법이 없어요. 이걸 외우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일 센 거. 대신 우리가 문제를 다 갔을 때, 문제를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내 걸로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있고, 그냥 약간 여기 앞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요거를 내가 찾아내야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잘 모르겠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왜, 아는 문제들은 앞에 놓고서 내가 문제로서 접근을 하고 문제에서 답이 딱딱 기계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근데 모르는 문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내 안으로 쏙 들어와서 좀 이해를 좀 하세요. 어떤 게 더 맞을지. 그죠?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자가 왜 이거 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면 조금 더 가까워져요. 답에. 그 다음에 11번. 네. 다음 중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맞나요? 아니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는 없죠.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만. 시도지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자격 취소겠죠. 자격정지는 다시 살아나는 건데 굳이 국토부 장관이 그것까지 알면 너무 머리 아프죠.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시행규칙 별표 1의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되는 경우. 이 얘기 들어보신 것 같죠? 정지기간 어떻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최대한 늘려봤자 6월을 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죠? 6월을 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지는 받아봐야 6월이에요. 그죠? 중개보조원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개보조원이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없죠. 자격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나 자격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만 받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말이 되겠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격 취소 처분이란 개념은 뭐예요?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나 자격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만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취소는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에 이게 텍스트에 현혹이 되시면 안 되죠. 그죠? 취소 처분, 정지 처분. 결국은 우리가 계속 했던 건데, 그죠? 잠깐 현혹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취소는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다 날라가죠. 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만 받는다. 21회 문제네요. 1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에 대해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취소하여야 한다. 아까 똑같은 문제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 후 몇 년? 3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 시험 못 본다는 얘기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반납받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맞나요? 취소 처분은 한 대 가서 해야 되겠죠. 그죠? 나 준 데 가서 다시 반납하면 되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그죠? 요건 계속 나오죠. 2번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되는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맞나요? 맞죠? 중개업을 영위한 거죠. 지금 보면 어때요? 다른 데 취업했거나 중개보조원이 됐거나, 그죠? 법인의 사원이 됐거나 다 어때요? 중개업을 영위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현혹하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1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할 수 있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 지사이다. 맞나요? 맞죠? 자격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 맞죠?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맞죠? 똑같은 문제 계속 나오죠? 자격 정지 사유는 행정형벌이 병가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죠?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한 때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정지는 없다 그랬죠, 아까? 그죠? 반복되죠? 그러니까 몇 가지가 툭툭툭 나오잖아요. 7일,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는 7일, 그죠? 정지, 뭐, 이딴 거 나오면 잘 쓰시면 되겠죠? 13번. 4번이요? 업무정지 처분은 그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정지 처분은 이거 시효 있다 그랬잖아요. 업무정지는 시효가 있다 그랬죠? 맞죠? 업무정지 몇 년이었어요? 1년 동안 1년 지나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근데 취소 처분은 어때요? 그러니까요. 정지는 기간이 경과할 때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제에. 예문에. 그죠? 아니죠. 잠깐만요. 업무정지 처분은 기간이 경과할 때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정지 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게 맞는 얘기죠. 네네. 자격정지를 명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소속공인중. 그 자격정지 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고 업무정지 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한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처분이잖아요. 처분이라는 거는 업무정지를 명을 내리는 거잖아요. 자격정지 처분은 시효가 없다는 얘기죠. 자격정지는 언제든지 내릴 수 있고 업무정지 처분은 기한이 지나면 못 내린다는 얘기죠.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둘 다 정지 시리즈잖아요. 시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기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정지는 자격정지든 업무정지든 내릴 수 있는 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이내에서 끝나야 되고요. 네. 지금 이거 시효 얘기하는 겁니다. 4번은. 자, 행정형벌이죠. 행정형벌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죠. 1년에 1천만원, 3년에 3천만원. 그죠? 근데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간다 그러면 분리를 해야 되죠. 3년에 3천하고 1년에 1천을 분리를 좀 하시고 3년에 3천은 어때요? 많지 않죠? 3년에 3천짜리를 조금 더 외워두시는 게 더 좋죠.
그리고 3년에 3천짜리는 약간 느낌상 어떠냐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세게 매기는 거, 요 정도 느낌이 나죠. 자격증이 있거나 등록증이 있을 경우는 어때요? 그거 뺏어 버리고 1년에 1천을 주는 경우가 좀 많죠. 그리고 우리가 3년에 3천의 대표적인 주자는 누구예요? 금지행위의 그 뒤에 있는 아이들이죠. 그죠? 명초 판매 그 뒤에 있는 아이들. 명초 판매는 1년에 1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임의적 등록 취소사유, 금지행위는 다 임의적 등록 취소사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명초 판매는 1년에 1천만 원이고 뒤에 있는 쌍방, 직거래, 이 아이들 있죠? 미등기 전매, 이런 아이들은 어때요? 정말 우리가 들어도 어때요? 상당히 나쁜 공인중개사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거기는 3년에 3천만 원. 그죠? 그 다음에 그거와 반대해서 무등록, 그죠? 등록이 없는 자, 등록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 3년에 3천만 원 했던 것 같아요. 맞죠? 이쪽 문제를 좀 보시면 다음 중 법정상이 다른 것은, 이런 문제가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죠? 다 알아야 돼. 이럴 경우에. 그래서 보통은 2개나 3개 정도는 확실히 아실 거예요. 그죠?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한 자하고 중개업을 한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무등록. 그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이것도 뭐예요? 부정한 방법이죠, 이거는. 그죠? 부정한 방법과 무등록. 2개를 비교하면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응? 그래도 둘 다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죠? 제가 볼 때는 어때요? 그래도 부정한 방법이 조금 더 양심은 있는 거죠. 그잖아요? 무등록으로 무대뽀로 하는 것보다. 그쵸? 관계법령에서 양도 또는 알선이 금지된, 이게 왜 금지행위예요? 그죠? 매매, 교환, 증서, 교환, 증서 매매죠? 3년에 3천만 원짜리. 직거래, 쌍방대리. 안 된다 그랬죠? 5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자격증 양도 또는 대의한 자. 이것도 어때요? 자격증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존재는 하죠? 존재는 하는데 빌려준 거죠? 그러면 갖고 있는 자격증, 자기의 성명을 사용한 거,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의한 자니까 자격증 우선 어떻게 날려버리면 되죠? 기본적으로. 자격증 빌려줬으니까 자격증 뺏어버리자 그랬잖아요. 뺏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에 1천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의 행정형벌 사유 중에 그 법정형이 가장 가벼운 거. 와, 이거 골치 아프죠? 주택, 상환, 사채, 매매, 교환을 중개한 자. 딴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안 되죠? 폐업신고하고, 이 폐업신고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말이 그냥, 이건 뭐지? 라고 하지만, 폐업신고하면 뭐예요? 끝! 그죠? 등록 끝! 폐업신고해서 등록 끝났죠? 등록이 끝났는데 중개업 영위했으니까 뭐예요? 무등록. 그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위조하여. 이거 뭐예요? 거짓 그 밖에. 그죠? 부정한 방법. 이거죠? 다 뭐예요? 3년에 3천만 원. 2번은요.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로 억울한 자. 빨리 해요?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업이죠. 분양권을 중개했으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맞죠? 네?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업이요. 매매업이죠. 매매업. 그죠? 매매업은 어디에 걸려요? 금지행위 앞에 쪽이죠. 앞에 부분에. 명초, 판매, 매의 그 매매업이죠. 그죠? 매매업 하면 안 된다 했죠? 부동산 매매업 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1년에 1천만 원. 그죠? 3번. 다음 중 행정형벌 사유 중에서 그 법정이 가장 무거운 거. 가장 무거운 거니까 나머지 몰라도 되죠? 뭐만 하나 딱 확실하면 돼요. 3년에 3천만 원. 그죠? 제일 무거운 거. 행정형벌이니까 절대적이든 임의적이든 중요하지 않죠. 행정형벌 중에 가장 무거운 거 찾으라니까 3년에 3천짜리만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쌍방대리. 그죠? 그러니까 3년에 3천짜리가 머릿속에 확실하시면 문제가 그냥 풀리겠죠. 얘는. 그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아주 뭐라 해야 돼요? 그냥 생으로. 그죠? 생으로 이제 물어본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의 형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스토리로 물어보는 건 5번 같은 경우.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였습니다. 옳은 거.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에 결격 사유가 된다. 맞나요?
그렇다고 과태료 처분받았다고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니죠. 그죠? 뭐예요? 우리가 돈으로 따진다면 300만 원. 그죠? 그것도 이 법에 의해서 벌금형. 그죠? 중요한 건 벌금형. 과태료는 달라요. 과태료하고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 잘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업무정지하고 과태료는 같은 거라고 보자 그랬죠? 업무정지와 과태료는 같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게 웬만하면 돼 있어요. 웬만하게라는 말은 안타깝게도 그 거래정보망, 거래 지정 사업자 있죠? 그 친구는 지정 취소하고 과태료가 같이 있어가지고 좀 머리 아프게 하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공인중개사는요, 과태료하고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 없다? 쉽게 얘기해서 업무정지나 아니면 등록 취소하고 과태료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없다? 아예 없다. 공인중개사는 없다. 아시겠죠? 행정형벌하고는 같이 나오겠죠? 그럼 행정형벌하고 과태료는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과태료 처분을 행정형벌을 매길 수가 없죠. 과태료 처분받는 건 가벼운 거잖아. 간판에 이름 안 썼어요. 100만 원짜리잖아요. 근데 이거 법을 위반했다고 하겠냐고요. 안 하지. 못 하지. 법적 근거가 없죠. 아시겠죠? 과태료 처분 받은 거는요,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행정처분 앞에 있는 게 더 세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 과태료 받아봐야 100만 원이고 100만 원 이내니까 실제로 100만 원 받을까요? 안 받아요. 50만 원, 80만 원 받겠죠? 근데 업무정지 한 달에 얼마 벌겠어요? 최소 100만 원 넘게 벌겠죠? 그죠? 그럼 누가 더 센 거예요? 업무정지 센 거예요. 그죠? 우리 지나가다가 식당이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어요. 그럼 3개월 영업정지 때리잖아요. 그죠? 3개월 영업정지면 피해가 몇 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안 받으면 얼마예요? 이건 500만 원이야. 그죠? 과태료 다 100만 원으로 찍자를 했는데요. 그죠? 연수교육하고 또 뭐였어요? 중개자 성분 확인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이때 500이야. 그죠? 2개밖에 없어요, 500은. 기억하기도 좋아. 2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500만 원 사유 2개니까 개업공인중개사.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뭐예요? 연수교육은 뭐랑 관계가 되어 있나요? 응? 연수교육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맞죠? 실무교육 받은 자가 하는 게 연수교육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무교육을 받은 자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 교육을. 그죠? 누가 더 관여를 할까요? 자격이에요? 등록이에요? 자격이지. 그죠? 맞죠? 자격증에 관한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자격에 관한 사항. 그럼 자격에 관한 사항이니까 등록관청이에요?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겠죠. 국토부 장관은 문제 잘못 된겨. 그죠? 국토부 장관 되면 안 헷갈리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토부 장관은 별로 헷갈릴 게 없죠. 오히려 등록관청이 조금 더 헷갈릴 수 있겠죠. 등록증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여기서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는 어땠을까요? 시험을 시행하는 기간 중에 국토부 장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고 한 것 같은데 문제에서 다가올 때는 어때요? 다가올 때는 국토부 장관보다는 등록관청이 더 헷갈릴 소리가 많지 않아요? 아닌가? 개업공인중개사 행정형벌과 과태료 처분이 병과되고 맞죠? 예. 행정형벌은 아까 뭐였어요? 1년에 1천만 원하고 과태료 100만 원은 병과가 돼야 안 돼요. 병과는 아시죠? 예? 병과될 일이 없다 그랬죠? 왜? 과태료는 가벼운 거니까. 맞죠?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 병과되는 경우도 있다. 이게요, 문제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앞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라는 말이 붙었죠? 이럴 경우에는 이게 틀려요.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없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이 병과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문장은 또 맞는 문장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4번 예문 때문에 이 문제를 잡은 것도 있어요. 아시겠죠? 5번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이 병과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 많죠? 그죠? 금쟁이 뭐 7건 다 걸리는데 뭐. 맞죠?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서는 예문 뭐 볼게요.
처해지는 자가 아닌 것은 5번만 볼게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자 1년에 1천만 원. 맞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중계약서 쓰면 어떻게 돼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등록 취소 사유자에 취소 사유인데 어떻게 돼요? 행정형벌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계속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런다 그랬어요? 딴 사람에게 피해를 그닥 준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죠? 지들끼리 알아서 한 거니까. 맞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한다. 이건 느낌상 어때요? 1년에 1천만 원 좀 맞아야 되겠죠? 맞죠? 다른 거야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얘만 보자는 얘기예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쓰면 왠지 행정형벌 받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넘기셔가지고요. 네, 쭉 넘기셔서 뭐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죠? 내용은 하나만 딱 이해하시고 거기 예문에 잘 나오죠? 11개까지. 그죠? 6번 예문에 보시면 한번 그거를 좀 체크를 해두시고 나중에 어차피 이것도 한번 쭉 돌려보실 거 아니에요. 형광펜 같은 거 체크하면 쫙 넘길 때 이거 내가 왜 해놨지? 이럴 거예요. 그럼 한번 리마인드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8번도 그렇고 9번 볼까요? 다음 중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 어떻다 그랬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뒤에 나오는 문제들이 다 마음이 아파요. 그죠? 첫 번째, 법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자 그랬어요? 앞에 법부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근데 법부칙은 어때요?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공인중개사라는 말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느낌 가볍죠? 가벼우니까 과태료예요. 그죠? 과태료 100만원. 개업공인중개사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정보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 사업자. 얘 어떻게 될까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웬만하면 어떻게 돼요? 거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임의적 취소밖에 없었어요. 그죠? 취소하고 어떻게 할까요? 1년에 1천만원. 그죠? 기억은 안 되고 니은은 맞고. 탈세 등의 목적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 어떻게 돼요? 금지행위 뒷부분이죠. 맞죠? 금지행위 뒷파트는 금지행위는 7가지가 있는데 앞에 4개하고 3개로 나누자 그랬잖아요. 뒷부분에 3개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년에 3천만원. 그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 이거는요 좀 아까 제가 무등록 3년에 3천만원 얘기를 하면서 그죠? 자격증이 있는 경우 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자 했어요? 뺏기고 그리고 추가로. 그죠? 추가니까 3년에 3천까지 때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얼마요? 1년에 1천만원.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또는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요거는 둘 이상이 나올 때는 잘 보셔야 되죠. 사무소가 2개인지 등록이 2개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죠? 등록이 2개면 어떻게 돼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하죠. 그죠? 사무소가 2개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죠. 어찌됐건 임시중개시설물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어떻게 돼요? 둘 다 1년에 1천만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그죠? 매매업이죠? 이건 어때요? 금지행위의 앞에 부분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1년에 1천만원. 공인중개사가 아는 자로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얘는 가짜죠, 가짜. 그죠?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한 거죠? 이거는 무등록. 중요한 거는요, 요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유사 명칭 사용이지 중개업을 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맞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개업을 할 경우에는 무등록으로 걸릴 거예요. 근데 유사 명칭 사용만으로 걸리면 어때요? 그냥 처벌이 좀 가볍죠. 유사 명칭 사용은 어떻게 돼요? 1년에 1천만원. 맞죠? 유사 명칭 사용 1년에 1천만원인데 얘는 지금 현재 상황 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지금 걸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나온 얘기로만 하면 어떻게 돼요? 무등록하고, 그죠? 유사 명칭이네요. 둘 다 행정처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행정처분을 할 게 없어요. 행정처분을 할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행정처분은 없이 3년에 3천만원 무등록, 1년에 1천만원 유사 명칭.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거나 이중 등록 나올 때 또 하나 더 따져볼 게 뭐가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따져봐야 되겠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격? 취소? 맞아요? 소속 공인중개사 둘 이상의 소속된 자.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속은요, 자, 이해해보세요. 지금 날리는 게 뭐예요? 이중 등록을 하거나 이중 소속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응? 자격증을 날려요? 지금 뭘 날리고 있는 거예요? 임의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는 뭘 날리는 거예요? 등록증 날리는 거잖아요. 자격증 날리는 거 아니죠? 자격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는 아까 뭐라 그랬나요? 업무정지를 받고 둘 이상의 소속이 됐을 경우에요. 그죠? 업무정지를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처분이 내려진 거죠? 너 괘씸하니까 너 벌 좀 받아야 되겠어? 이랬는데 그거 무시하고 또 일하고 있는 거죠. 이럴 경우는 자격증을 날려버립니다. 지금 소속공인중개사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중에 다른데 이중 소속을 할 경우는 자격증을 날려버립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그죠? 근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격 정지입니다. 날릴 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자격 취소 아니면 자격 정지인데, 자격 취소는 너 하지마 정지 매겼는데 딴 데 또 한 거야. 이럴 땐 날려버려요. 그죠? 근데 이중으로 소속되면 어때요? 자격 정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지금 등록을 2개 한 거잖아요. 그죠? 등록을 2개 했을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등록을 날려버리죠. 무조건 날려버려요. 맞죠? 그러니까 아까 자 보세요. 이 이상의, 그죠? 다 이 이상으로 가요. 이 이상이 사무소야, 사무소. 그죠? 사무소. 이건 누구 얘기예요? 계공 얘기네요. 그죠? 둘 이상의 사무소니까. 그러면 둘 이상의 등록와 뭐예요? 소속이죠? 이건 뭐예요? 누구 얘기예요? 계공 얘기죠? 그죠? 그러면 둘 이상의 또 뭐가 있어요? 소속이 있을 수 있죠? 이건 누구 얘기예요? 소공이죠? 근데 둘 이상의 소속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지? 뭐가 있을까요? 1번은 업무 정지 중이야. 그죠? 정지 중. 두 번째는 아니고. 그죠? 이렇게 따지자는 얘기죠. 지금 순서적으로 나온 얘기들로만 따지면. 그러면 둘 이상의 사무소 2개 만든 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누군가에게 빌려줄 의도는 아니라 그랬지. 그죠? 빌려줄 의도는 아니니까 제일 센 거보다 조금 약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임의적 등록 취소. 그죠? 등록을 2개 했다. 소속을 이중 소속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개공 얘기예요, 지금. 그죠? 개공이 소속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 등록 가지고 있고 하나 소속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맞죠? 그러니까 이 등록을 어떻게 할 의도가 있어요? 양도 또는 대여할 의도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등록이 2개예요. 소속은 없지만. 등록이 2개면 어떻게 돼요? 하나? 양도 또는 대여로 볼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절대적으로 취소해버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어때요?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이라는 개념은 없고 소속이라는 개념만 갖고 오잖아요. 그럼 소속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와중에 업무정지를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 더 하는 경우도 있겠죠? 욕심내서 일 더 해보려고. 그죠? 아니면 여기서 잘 하고 있었는데 업무정지를 맞아서 딴 데 가서 하나 더 등록하는 거죠. 소속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무정지 중이죠? 업무정지 주면 뭐가 추가돼요? 괘씸죄. 그죠? 괘씸죄 추가니까 날려버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되시죠? 그러니까 둘 이상이 나오면은 3가지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죠? 정지기간 중이면 취소시켜버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 1년에 1천만 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중 그래서 이거 답을 보면, 그죠?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1년에 1천만 원이니까 니은 되겠죠? 리을도 되겠죠? 그 다음에
미음 되겠죠. 그 다음에 비읍도 되네요. 그죠? 비읍, 시옷, 이응. 그죠? 다 되는 거네요. 뒤 밑에는 6개 맞나요? 살살 머리 아프죠?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3년이나 3년. 3년은 나오면요. 여러분들 우선 어떤 마음이 드셔야 돼요? 3년은 뿌듯해요. 그죠? 3년은 뿌듯해요. 1년보다 3년이 더 뿌듯할 수 있어요. 휴업 신고라고 휴업 중에 재개 신고를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딱 느낌이 어때요? 뭔지 잘 몰라도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얘는. 그죠? 과태료입니다. 가벼우니까 과태료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얘는 어때요? 느낌 딱 별로 좋지 않죠? 맞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근데요, 이거 차이가 있는 게, 니은하고 디귿도 둘 다 부정한 방법이죠. 그죠? 근데, 2번은 뭐예요? 개설 등록을 한 자죠. 그죠? 개설 등록을 했으니까 등록에 관한 상황으로 얘기가 들어갈 것이고요. 밑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얻었죠. 그럼 자격에 관한 상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영향력을 비교한다? 라고 했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딴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죠. 그죠? 자격증만 취득한 건 어때요?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했다 그러면 등록부터 들어가서 다 취소되겠죠. 그럼 그때 얘기가 또 달라질 건데 현재 상황은 등록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그죠? 자격증만 취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피해가 가기는 조금 덜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잠재적으로는 피해를 주겠지만 그죠?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등록 취소 바뀌었죠. 그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다가 어떻게 돼요? 3년에 3천만 원. 맞죠?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자격만 취소해버리겠죠? 맞죠?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행정형벌은 없고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은 거래정보 사업자는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없죠. 다 취소할 수 있다예요 기본으로. 그죠?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받은 건 어때요? 지정을 받을 때는 행정형벌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업무상 비밀누설 이건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비밀누설은 좀 애매하죠. 업무상 비밀누설이 뭐예요? 네? 그죠? 뒷담화에 아이고 우리 얼마 전에 손님이 왔는데 뭐 이혼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런가요? 아니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래 당사자가 왔는데요. 뭔 얘기를 다 이제 수술했잖아요. 수술했는데 근데 어디 가서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멘트를 했다. 이거는 100% 딱 걸려요. 얘기 안 하시는 게. 왜냐면 그걸 내가 우리 둘이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떤 게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는. 그죠? 공인중개사는 그 모든 게 어때요? 다 업무와 관련해 있어요. 내가 제가 뭐 딸 하나랑 같이 사는데요. 큰 집은 필요 없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게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라는 말이 들어가면 더 정확한 거고 그런 얘기가 없다선 치더라도 업무상에 나오는 대우는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얘기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아시겠죠? 근데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는 어떻게 행정처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행정처분은 없고 1년에 1천만 원. 그죠? 1년에 1천만 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얘기하기가 좋죠.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거래 당사자의 쌍방대리. 이거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죠? 함정이 뭐예요? 동의를 얻고 동의를 얻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동의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쌍방대리. 뒤에 행위 자체는요. 금지행위에 나온 건요. 무조건 하시면 안 돼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업무상의 비밀누설하고 다시 얘기하면 업무상의 비밀누설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예요? 우리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증언 있죠. 증언. 갑자기 생각나서. 그죠? 증언하고 관계된 건 얘기 아시죠?
증언을 할 의무가 더 세요, 약해요? 더 세요. 증언할 때는 업무 비밀 누설 해도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 증서 매매 이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해라 그랬어요? 그죠? 증서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디에요? 이것도 뒷파트죠? 금지행위 뒤에 뻐죠? 그래서 3년에 3천만 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작성한 자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행정형벌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3번 나오면 이제 이해하시겠지, 그죠? 그죠? 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한 거는 행정형벌 있다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등록 취소만 될 수 있을 뿐. 대부분 어떨까요? 업무정지 먹어요. 네. 대부분 업무정지 먹어요. 그럼 몇 번일까요? 3년에 3천만 원짜리 찾으라는 거죠? 니은하고 비읍하고 시옷 되겠네요. 그죠? 3년에 3천만 원짜리 거의 지금 어떤가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빼놓고는 뒤에 거는 금지행위 뒷버트가 나왔죠.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더 어려워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정점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을 같이 보는 거잖아요. 동시에. 그죠? 이 문제가 정점이 되시겠습니다. 그죠? 1년에 1천만 원에다가 취소할 수 있는, 그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그러면 1년에 1천만 원의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웬만하면 다 걸릴 것 같은데, 그죠? 한번 보면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거나 임시중개시설물, 아까 했죠? 그죠? 둘 이상의 사무소네? 그죠? 사무소니까 절대예요? 임의예요? 임의가 될 거예요. 1년 1천만 원 같이 붙어가고 있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 어디에 걸려요? 여기 걸리네. 그죠? 얘는 임의가 아니고 절대적이겠죠? 개업공인 중에서 사례 증여 실비로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실비를 초과한 것도 어때요? 초과 수수료, 초과 보수에 받은 거죠? 명초 판매. 그러니까 임의적에 1년에 1천만 원짜리 외우기 쉬운 건 4개 있죠? 명초 판매죠? 그죠? 거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이거 부정한 거 나오면 어때요? 니께 아니잖아요. 그죠? 무조건 날려버려야 되죠. 그리고 3년에 3천만 원. 공인중개사로서 법령에 정한 사항을 명시하자고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 표시광고는 뭐였어요? 명함에 있는 내용 표시광고 하자 그랬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커요? 작아요? 약하죠? 약해요. 약하면 과태료. 약하면 100만원? 맞죠? 약하면 100만원이에요. 개업공인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 그죠? 이것도 금지행위 맨 앞에 나오는 거죠. 임의적 노출 사유 1년에 1천만원. 넘기실게요. 시옷.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을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계속 나오죠. 얘는. 그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1년에 1천만 원 절대적이죠. 얘는. 그죠? 무조건 날리죠? 빌려준 거잖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이게 중개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는 형벌이 좀 없었던 것 같죠? 거래 정보망 이게 지금 누구랑 관계된 거래정보망이에요? 내가 올린 거죠. 그죠? 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망이잖아요. 지금 얘기는. 그죠? 거래정보 사업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망에 지금 어때요? 거짓으로 올리거나 나 팔렸음 안 했음 이거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업무 정지당한다 그랬죠. 그죠? 나 팔았어 이거 팔렸음 클릭하자 그랬죠. 그거 안 하면 업무 정지라고 해서 좀 세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따져보면 몇 개예요? 1년에 1천만 원의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기억하고 디귿하고 비읍인가요? 그죠? 기억하고 디귿하고 비읍. 맞죠? 3개인가요? 맞죠? 나머지는 하나씩 없어졌죠? 말씀들을 잃으셨어요? 갑자기? 네? 머리 아프시죠? 어쩔 수 없어요. 자, 시원하게 2문제를 넘기고 넘기실게요. 넘기셔서 14번 18의 변경. 그죠?
이것도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가고 15번 볼까요?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 금지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건 아주 훌륭한 문제예요. 이런 거는. 그죠? 에? 은근 난이도가 쉽죠? 아니에요? 금지행위만 확실하면 좀 쉽지 않아요? 아닌가? 아니 금지행위 7가지 중에 전반전 후반전만 따지면 나오잖아요. 쉬운 문제지. 그러니까 다른 것도 신경 쓸 필요 없고 금지행위만 또 내 머릿속에 그 메모리가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금지행위 쪽으로만. 그죠? 그럼 그거만 딱 기억해 놓으셔서 어떻게 되면 돼요? 앞뒤로 나누면 된다 그랬죠? 4개, 3개. 그죠? 4개, 3개 나눠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 쌍방대리 뒷부분이에요? 앞부분이에요? 뒷부분. 매매업은 명초 판매의 매가 되겠죠? 앞부분이네요. 관계면 양도금지 뒷부분이에요? 앞부분이에요? 뒷부분. 그죠? 그 다음에 초과수수료 명초 판매의 초과수수료네요. 그죠? 앞부분이네요. 맞죠? 그러면은 3, 1, 3,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기역과 디귿이 뒷부분, 니은과 리을이 앞부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재, 행정 형벌 같은 경우 나오고 제재 나오는데 어때요? 걔네들은 전부 다 임의적 등록 취소해라. 그죠? 앞에 행정 처분에서는 별로 얘기할 건덕지가 별로 없겠죠? 금지행위에 대해서. 그죠? 근데 행정 형벌하고 같이 묶이면 어때요? 얘네들은 얘기할 건덕지가 좀 있겠죠? 4개, 3개로 나눠지니까. 맞죠? 금지행위가 다 똑같이 1년에 1천만 원이면 그닥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금지행위라고 하는 아이들이 나눠지니까. 그러면 제재에서 금지행위는 기본적으로 틀로 딱 외워놓고 가시면 좀 편하시겠죠? 그거 7가지만. 그래서 행정 형벌이 그렇게 끝나고요. 좀 쉬었다 질서를 할까요? 네.